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 있으신가요? 집이라는 공간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닌 우리의 추억이 쌓이고 마음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 공간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에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도 달라지죠.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집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왜 집이 중요한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한 보금자리로서 말이죠. 집이라는 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고, 쉬고, 회복하는 곳,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의 역할은 더욱 커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지켜주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김영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영수님은 65세로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바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꿈꿔왔던 전원 생활의 낭만을 누리며 평온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죠. 늘 사람들로 붐비고 시끌벅적했던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 초기에는 그 꿈이 실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김영수님은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산뜻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하루를 기분 좋게 열어줬고, 밤에는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미끄러운 길은 걸어 다니기 힘들었고 병원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멀어질수록 사소한 병도 치료받기 힘들어졌습니다. 감기 하나로도 한참을 운전해야 병원에 갈 수 있었죠. 날이 추운 날에는 외출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도시는 시끄럽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편하게 들르던 동네 카페에서 일상 대화를 나누고 산책길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하지만 전원주택에서는 아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쉽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며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평온함이 오히려 삶의 활력을 앗아간 셈이었습니다. 반면 김영수님의 친구 박선희님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같은 나이인 그녀는 은퇴 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걸어서 갈 수 있으며 공원과 문화시설도 가까워 생활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선희님은 새로운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함께 산책 모임도 만들고 취미 활동도 함께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훨씬 수월해졌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얻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금방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안정감을 주었죠. 결국 집이라는 것은 단지 머무는 공간이 아닌 나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멋진 집이 아니라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집이 가장 적합할까요?
여러분이 선택한 집이 평온함과 활력을 모두 줄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노후에 꼭 필요한 집의 조건. 김영수님과 박선희님의 사례를 통해 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정리해 본 3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병원, 마트, 공원 같은 필수 시설이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질병도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이라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박선희님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병원과 약국 덕분에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도 금방 진료를 받고 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단지 안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죠. 아침 산책 후 장을 보고 오는 게 일상이 되었고 아픈 날에도 어렵지 않게 병원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편리함들이 일상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집안 구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계단이 없는 평면 구조의 집이 좋습니다. 무릎이 약해지기 시작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죠. 또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장치 같은 작은 배려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가 쉽고 복잡하지 않은 구조,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박선희 님이 선택한 아파트는 복도와 욕실, 주방에 모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일어설 때마다 마음이 놓였고 미끄럼 방지 장치 덕분에 씻을 때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욕실이나 주방 같은 미끄럼 위험이 큰 곳에는 꼭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거나 손잡이를 설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성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거나 동호회 활동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외롭지 않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신 건강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박선희 님이 선택한 아파트 단지에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요가 클래스도 듣고 독서 모임도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단지 내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나 문화 행사를 함께 즐기며 일상의 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원에서 열리는 봄맞이 음악회나 가을 산책 모임은 박선희 님에게 특별한 즐거움과 따뜻한 기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 만남과 활동들이 박선희 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접근성, 편의성, 사회적 연결성이라는 3가지를 잘 고려하여 여러분만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3. 주거 형태별 장단점 비교. 나이가 들수록 집의 역할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주거 형태를 찾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심 아파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도심 생활의 작은 행복 중 하나죠. 병원, 약국, 마트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또 주변에 다양한 문화 시설이나 공원도 가까이 있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도심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소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값이나 관리비가 비싸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죠.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도심 아파트의 요약, 편리함과 접근성을 제공하지만 소음과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은 자연 속에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푸른 들판을 바라보며 저녁 노을을 감상하는 일상이 주는 행복은 정말 큽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멀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병원이나 마트에 가려면 차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겠죠. 겨울철 폭설로 인해 도로가 막혀 외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전원주택은 집을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원 손질부터 겨울철 난방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원주택의 요약, 평온한 자연 속 생활을 가능하게 하지만 접근성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환경입니다. 마치 학교 시절처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새로이 일상의 활력이 되기도 하죠. 건강관리와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요가 클래스나 취미 모임, 강연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죠. 하지만 실버타운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생활비와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요약,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지만 높은 비용과 자율성 제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맞는 집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집을 찾는 과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게 되실 겁니다. 4. 나에게 맞는 집 선택하기.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선택지들, 이제는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집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오직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필요,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집은 없겠지만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판단해 보세요. 혼자 사는 경우 혼자 사는 시간이 많다면 문을 열고 나서면 이웃들과 인사하며 짧게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주는 따뜻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서 외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이죠. 도심 아파트나 실버타운 같은 환경이 이런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가족과 함께 산다면 안전성과 편리함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학교와의 접근성, 공원 같은 생활 편의 시설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나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은 부모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줍니다. 이런 경우라면 도심 아파트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경우 어떤 분들에게는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전원주택이 적합할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편함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활기찬 교류를 원하는 경우 실버타운 같은 주거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람들과의 교류가 주는 즐거움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취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딱 맞는 집을 찾는 이 여정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결국 우리가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후회를 남길 수 있지만 올바른 선택은 평생의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천천히 되새기며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집을 찾아보세요. 편안함과 안전함 그리고 행복을 주는 집은 각자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자신에게 딱 맞는 집을 찾는 여정이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이라는 점입니다. 노후 산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준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후 산책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산책길이 언제나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